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의 조우입니다. 종 박사입니다. 네, 그 어떤 분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득지 큰 두 분이 왜 이렇게 좁은 소파에 앉아있냐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 소파가 조금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제 아내가 이거를 살 때 제가 소파에서 누워서 자지 말라고 작고 여기 옆에가 높은 소파를 구매를 되게 했습니다. 현명하신. 네. 그래서 이 소파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고, 네. 방송할 때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제가 조금 흥미로운 것 같거든요. 예? 네.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 보호자 입장에서 네. 조울러들을 갖다가 어떻게 자립시킬까? 그 관점을 갖다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청장년 편, 그 다음에 장노년 편. 네. 이런 고민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20대 조울러 분들을 자녀를 둔 20, 30대. 20, 30대. 네. 네. 그렇죠. 이제 저도 그랬는데 20대 때는 이게 조울증이 있어도 뭔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막 자기 관리에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절실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커버해 주시고 또 그 보호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부모만 의존해서 사는 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렇게 사회에서 그런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를 갖다 키워드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핵심 키워드는 네. 청장년원 해갖고 단계적인 사회 노출을 시키라는 겁니다. 네. 이걸 병뒤로 숨지도 않게 해야 되고 네. 또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감당 못할 짐을 갖다가 지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또 두 번째 키워드는 일단 쉬면서 습관들을 만들어야 돼요. 운동, 식사, 수면, 자기 스트레스 관리, 예, 그리고 회복 여정을 짜는. 그 세 번째는 해갖고 매번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좋은 배우자는 어떻게 찾나요? 좋은 직업은 어떻게 찾나요? 네. 네. 좋은 배우자를 찾는 요령이 있는 거 아니라 찾는 자세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력 있는 사람이 전 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배우자는 만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직업은 따라와요.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해갖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직업을 찾을 때는 가능하면은 배려받을 수 있는 친지 부모님의 어떤 일터 그곳에서 단계적으로 이거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내가 처음엔 일할 수 있다. 6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 그거 범위 내에서 좀 일을 벌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배우자도 사실은 연애 결혼보다는 처음에 중매로 해갖고 소개팅으로 해갖고 연애하는 연습 좀 배우시면서 천천히 찾아가는 게 전 나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직장 같은 거 가능한 친지 부모님의 그 시스템 아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아니요, 거기서 이제 단계적으로 자신을 네. 노출시켜 가면서. 그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아버님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자기 둘째 딸이 그런 지능적으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딸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특허들을 갖게 되는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많은 그런 청년 조울러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관심 있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세무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삼촌이 해갖고
채무법인을 갖다가 하고 있다. 거기서 일반 해갖고 배울 때 같은 경우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야근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엔 3시간, 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어떤 나는 아티스트로 해갖고 난 다음에 기획 쪽 일을 하고 싶다.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이 시작될 때 같은 경우는 며칠 밤새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의 장점만 취할 수 있으면서 과로하지 않게 이제 일을 해보는 거고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것도 일을 갖다가 좀 과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탄력성 근무 조건이 되어지면 예. 조울러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이런 자질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점차 늘려가면 돼요. 제가 생각해. 근데 점차 늘려가다가 아 여기서 나 힘들다. 그 범위까지 이제 자기가 늘려가 봐야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네. 좀 그런 친구들을 고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네. 시스템이 되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직장에서 해갖고 그런 시스템을 갖다 갖춰질 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울러한테 그렇다고 해갖고 보통 조울러들이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구조화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갖춰진 걸 갖다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져 갖고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난 과도하게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되고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재능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안전하다고 그래갖고 조울러에게 이 직장이 최선일까? 이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해갖고 연극을 해야지 살겠다. 그 사람에게는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극 무대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막상 그냥 떠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그 뭐 찾아보시려 갖고 괜찮은 멘토가 되실 분 그러면서도 이 환경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분한테 가서 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지인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네. 굉장히 지혜로운 단계적인 노출입니다. 단계적인 노출.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병디로 본인도 숨지 않아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갖고 단계적인 노출이기 때문에 감당 못할 짐. 그러니까 마음도 이 몸도 해갖고 처음부터 해갖고 많은 걸 하면은 근육도 파열돼 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은 본인이 그 역량을 갖다가 어디까지는 분명히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병뒤로 안 숨는 거예요. 그 병뒤로 숨는 거에서 좀 생각이 난 게 이제 당사자들은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부모님이 당사자를 약간 좀 환자처럼 취급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또 병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 또 대우하는 거를 좀 섭섭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네. 악순환이 안 되고 선순환이 되는 걸 단계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환자 취급하면은 해갖고 난 분명히 자신감이 있는데 날 왜 이렇게 봐주지?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나고요. 그렇다고 해갖고 부모님 너 그래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해야지 그러면 힘든데 이러면 악순환이고요. 네. 선순환이 될 때는 내가 저기까진 그래도 해볼 수 있어. 그렇지만 또 병뒤로 숨지 않으면서 요거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쉬어줘야 돼. 네. 이게 이제 또 쉬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고난도 스킬입니다. 네. 그 배우자 찾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한 컨텐츠로 만들어도 되는 주제이긴 한데 네. 그래도 짧게 우리가 어떤 자세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떤 자세 배우자 찾는 자세는 사실 연애한 법에서도 저희가 프로그램 다뤘지만 해갖고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부터 이
배우셔야 됩니다. 외로움을 스스로 견디고 즐기는 능력부터 배우셔야 되고요. 직업을 찾는 자세도 또 하나 있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서 조울러가 좀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저는 B 플랜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해요. 플랜 B. 네, 플랜 B. 내가 심지어 해갖고 여기서 직장에서 결근을 하게 돼요.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결근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걸 갖다 어떻게 만들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노년 편의로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조울러는 사이드 잡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투잡이라고 안 그러고 사이드 잡이라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그 이제 벌어질 우리의 그런 근무 환경이 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뭐 네. 30-40년 이렇게 일하는 그런 거였다면 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여러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고 네. 그 우리가 투자할 때처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벌고 네.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정도를 벌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네. 이건 저는 조울러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메인 잡은 보통 6시간이나 8시간 정도의 업무 강도를 필요해요. 네, 네. 사이드 잡은 주말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3시간 정도면 보통 돼요. 근데 사이드 잡을 갖다 알바라고 보통 할 수 있는데 좀 전문적인 알바를 가능하시면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메인 잡에서 도저히 지금은 내가 병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멈추시더라도 메인 잡은 커리어가 좀 끊어지거나 이게 보통 몇 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메인 잡은 아플 때는 해갖고 그냥 그만둬야 돼요. 1년이든 단위로. 근데 사이드 잡은 그런 거는 해갖고 내가 컨디션 회복에 따라서 이렇게 갖추고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문적인 해갖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그 요런 특정 섹션만 따갖고 인풋 아웃풋 타는 뭐 해갖고 난 다음에 특별한 코드를 짜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사이트 잡으로 갖고 있다거나 조은님 같은 경우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니까 해갖고 내가 영상 편집하는 거 그런 걸 단기적으로 그 알바를 평상시에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두다 보면은 내가 메인 잡에서 해갖고 메인 잡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쉬더라도 다른 일은 계속 갖고 가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처음엔 2개는 다 쉬더라도 나중에 조금 컨디션이 되면 사이드 잡부터 올려놓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조울러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에게 좀 상담 문의를 좀 대면 상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쫑 박사님이 잘해주시는 거는 그런 회복 전략을 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카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안내해드리고 또 대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 단톡방이 또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톡들을 보면서 어떤 주제를 저희가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고민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께서 또 많은 그런 좋은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 였는데 스스로 자립시키는 방법, 청장년 편. 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우였습니다. 쫑 박사였습니다.